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일 이현종의 분기탱천입니다. 올해는 참으로 날씨까지 이상합니다. 5월달인데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합니다. 오늘은 농촌지역 최저기온이 무려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냉해로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 속에 나라에서는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이 장관을 한다고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정부에서 하는 인사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청와대 민정실은 아직도 자신들이 뭐 하는지 직무가 뭔지 잘 모르나 봅니다. 그동안 장관을 비롯한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이 모두 실패했다는 따가운 질책이 계속됐지만 이번 개각에서도 역시납니다. 외교관들의 외교 행랑이나 있었지만 공항에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권을 이용해서 유럽 도자기 수천만 원어치를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온 아내를 둔 사람이 장관을 하겠답니다. 또 정부 예산으로 외국에 출장 가면서 자녀와 동반 여행하고 아파트를 거래하면서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한 사람이 또 장관을 하겠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다만 그 행위를 남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된 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탈법 행위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해서 떳떳이 장관 제안을 받아들이는가 봅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가 되면 자료를 통해서도 밝혀지지만 제보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집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을 싫어하는 주변 인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극소수만이 아는 이상한 행위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먼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제 판단으로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용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98년 구입한 아파트 매입 신고 가액의 실거래가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신고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임 씨는 대방동 아파트를 9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기준가액이 1억 1천만 원이고 실거래가는 2억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액의 절반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거죠. 또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아파트를 6년 후인 2004년에 팔았는데 매입가보다 오히려 1천만 원이나 낮은 8천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노무현 정부 때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였습니다. 이것은 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의 탈세를 도와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골고루 합니다. 또 있습니다. 임 씨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이사장 취임을 3개월 전에 했는데 곧바로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바람에 세종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관사가 입주 2달 만에 비워져야 합니다. 이 관사는 보증금 4억 원에 각종 집기 구입에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이사장은 관사를 마련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참 대비되죠. 또 2016년 이화여대 교수를 할 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경비로 학회,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모두 6차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4,300만 원의 국민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키나와 학회와 미국 하와이 세미나, 뉴질랜드 오클랜드 학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학회, 여기에 이 네 곳을 참석할 때는 두 딸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본인은 두 딸은 모두 개인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믿어줄지 참 모르겠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 예산으로 참석하는 학회에는 다녀온 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다녀온 하와이 학회 참석 보고서에는 학회 참석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 말이 학회 참석이지 정부 예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두 딸은 복수 국적인자로 국적을 한국으로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40만 원을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래저래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도덕입니다. 이러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법, 탈법, 부도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국민 위해서 무슨 장관을 하겠다는 건지 참 대단한 염치입니다. 뻔뻔합니다. 우리가 보아온 좌파들의 뻔뻔함 그대로입니다.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한마디로 치사합니다. 과거 영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할 때 부인이 유럽 유명 도자기와 쌍들리에를 사들였습니다. 그 뒤 2018년 국내로 들어올 때 외교관 이삿짐 속에 넣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세로 들어온 도자기들을 2019년에 박 후보자 부인이 개업한 자신의 카페에서 팔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신문과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유명한 찻잔, 앤틱과 찻잔 세트 등이 보이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독일 마이센 제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센 제품이 얼마나 비싼 제품인지 압니까? 오래되지도 않은 최근 제품의 찻잔 세트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데 한 세트에 5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세트라는 것은 찻잔 하나하고 받침대 딱 두 개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여올 때 무관세, 판매할 때 붙는 세금 등을 모두 탈세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 사퇴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산하에 각 항만이 있고 여기는 세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짓을 하고도 항만 관리를 제대로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명이 더 웃깁니다. 취미로 중고시장에서 집안 장식을 위해서 사들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집안 장식하는 데 씁니까? 그건 왜 팝니까? 그냥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까? 박 후보자는 세종시에서 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 번도 살지도 않고 되팔아서 2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한테 나타난 간단한 것만 봐도 이렇습니다. 농민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그렇게 흠많은 사람들을 국회 의견과 상관없이 공직자로 임명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힘 빠지는 임기 말이지만 청문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또 임명할 겁니다. 그래서 탈세 장관, 공짜 여행 장관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롱받을지만 가득한 사람들이 장관으로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양심이 있다면 자진해서 사퇴할 텐데 지금까지 자진 사퇴한 사람이 거의 없는 전례로 볼 때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방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